이변에 대한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 투약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뭐 사건의 개요는 내용을 각색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마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배수한 뒤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좀 횟수가 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기에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였으며 A씨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A씨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 반성문, 그 다음에 A씨 주변의 사람들의 탄원서, 그 다음에 A씨가 정신과 진료 받았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이런 것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드렸고 주기적으로 저도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정신과 진료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여러 양형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그다음에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등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마약류관리관한법률 위반 대마 피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피해 사실은 인정된다.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활교육들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던 겁니다. 좀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은 초범이면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사건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라고 정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변호사님 저 마약 초범인데 무조건 기소유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특히 최근 수사기관 법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 그 다음에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 투약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뭐 분위기상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도 A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마약퇴치운동본부도 적극적으로 나갔고 정신과 진료도 적극적으로 받았고, 저희도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재범 위험성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본인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로펌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로펌인지 뭐 이런 것들 보실 게 아니라 그 변호사님을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을 보셨다면 그 변호사님이 여러 마약 사건을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꼭 하셔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을 했던 변호사님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직접 진행하시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번에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